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집권당, 이 보수당이죠. 보수당이 컨서버티브 파티라 그러는데 총 의석수가 295석인데 169석,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선거에서 이기기 좋은 날짜까지 자기들이 잡고 했는데 수상도 떨어지고 또 많은 주요 정치가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몇 명만 남았을까요? 169명 중에 단 2명만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연방 총선이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방 총선에 관해서 캐나다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너무나 예상을 뒤엎은 그런 총선이 3번 있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캐나다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연방 총선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93년도에 있었던 보수당과 자유당 간의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선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제3당이었던 NDP가 무려 100석이 넘게 의석수를 확보해서 결국에는 제1야당이 되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얼마 전에 은퇴했죠. 그 트루도 총리가 제3당이었습니다. 자유당이 선거할 때 3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적적인 결과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수상이 되는 그런 3번째 스토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소식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이민 막 왔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는데요. 지금부터 거의 40년이 넘었습니다. 1984년도에 브라이언 멀론이라는 총리가 이제 압도적인 표로 캐나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임을 하게 됩니다. 1988년도 선거에서도 승리해서 연임을 했는데 이게 너무 연속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실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한 나프터 제도라든지 또 GST라든지 또 헌법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국민들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특히 GST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보통 물건 사는 것에다가 7%를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5%로 줄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7%를 매긴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캐나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7년 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결국에는 브라이언 멀론이 총리죠. 그 총리가 결국에는 사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민 왔을 때 총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라서 참 인상에 남는 분이었는데 결국에는 명예롭게 퇴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여론이 좋지 않아서 자의적으로 이제 그 수상직을 그만두게 되죠. 근데 이제 브라이언 멀론이가 있던 당이 이제 보수당입니다. 컨서버티브 파티였는데요. 이 당에서 이제 새로운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이제 새로운 당수를 이제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당수를 이제 내밀었는데 너무나 신선하게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이제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킴 캠벌이라고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여성분이 이제 하게 되고 또 이제 과연 계속해서 3번째로 이제 보수당이 집권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캐네디언들이 이제 민심을 돌린 상태였고 선거 기간이 또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조금 정치적으로 경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선거전을 할 때 이 너무나 TV를 할 때 부정적인 그런
선거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반대편인 자유당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감성적인 선거를 한 반면에 이제 보수당은 좀 선거전에서도 좀 실패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5석 중에서 169석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수상직도 가지고 있죠. 또 자기들이 가장 이길 수 있는 좋은 날짜에 선거할 수 있는 날짜도 10월 달로 택해서 할 수 있었고, 또 캐나다는 이제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또 이 장관직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관들도 다시 또 출마를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295석 중에서 169석, 그러니까 3분의 2는 아니겠지만 과반수 이상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상도 킹 캠벌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장관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전부 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집권당인데 169석 중에서 단지 2석만 당선됐습니다. 2사람만 당선되고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자유당이 무려 177석, 존 크레티안 총리가 새로 이렇게 자유당 당수로 선출되면서 이제 선거전을 치렀는데 이분이 이제 177석을 얻게 되면서 결국에는 캐나다 총리가 됐고요. 이분이 거의 10년간 이제 총리로서 캐나다의 총리로서 또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예, 그러면 1993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캐나다 연방 총선 결과 당선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집권당이었던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보수당이 169석에서 단지 2석만 얻게 됐고요. 자유당이 177석. 그 다음에 이제 이 캐나다는 퀴벡 분리주의 당이라 그래서 캐나다로부터 퀴벡 한 주만 이제 불을 사용하는데 이 당이 이제 퀴벡만 독립하겠다. 그 당시에 주의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그 퀴벡주를 중심으로 무려 54석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부 지역,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 속한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와 또 알버타주, 서스카천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개혁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이 개혁당에서 무려 52명이 이렇게 당선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당에 있던 모든 그 숫자들이 이쪽으로 다 분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당이 다행히 과반수를 넘는 177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그 당시 당수였던 존 크레티안이 다른 당과 협력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캐나다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생겨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캐나다에 정말 정치적인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났죠. 보수당은 완전히 쫄딱 망했죠. 2석만 딱 됐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재밌는 얘기는 이 개혁당과 보수당이 다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현재 그 보수당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서버티브 파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선거를 보면서 한 여러 가지를 좀 느낀 교훈을, 제 개인적인 느낀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너무 국민을 억압하고 강력하게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참지 못하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캐나다 국민들도 브라이언 물로니 총리의 그 여러 가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 정치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니까 결국에는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정말 복수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정말 국민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주자, 여성 주자를 내세웠지만 킴 캠벌이 4개월간의 그 짧은 기간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지역 목소리를 무시하게 되면은 지역 당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키백당이라든지 또 개혁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게 되기 때문에 이 정치가들은 정말 저 민심을 지방에까지 잘 이렇게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또 이미지와 메시지가 선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정치는 무너져도 결국에는 2석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개혁당과 합쳐서 지금 현재는 또 보수당이 거듭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참 영원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캐나다 총선 1993년 10월을 통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나다 총선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은 이제 자유당과 보수당이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데요. 보수당이 약간 이렇게 좀 뒤처지고 있고 자유당이 앞서는 가운데 있는데 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캐나다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선거 총선이 있었던 1993년 10월 총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스토리도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